원칙. 이제 2장. 무엇을 원할지 결정하라.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는데? 몰라요. 그럼 아무 길로나 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어느 길로 가든 마찬가지야. 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축적하고 싶은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 누구나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침대에서 밖으로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나이값 좀 해. 철 좀 들어라. 창피한 줄 알아라. 너는 왜 너밖에 모르니? 주는 대로 받아 있는 것에 만족해. 네가 뭔데? 그러지 않는 게 신상이 좋을걸?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옆집에 좀 봐라.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그런 타령일랑 넣어도 내가 엄마니까 그게 이유야. 남들이 다리에서 떼어내리면 너도 따라 죽을래? 찍소리 말고 하려면 해.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이런 종종종 말들을 누구한테 들어왔다? 부모님, 주변 사람들, 학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니 미디어 속에서 무지부식간에 저희 잠재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자세로 조용히 통과하다가 결국에는 안전지대에 머물다가 그렇게 요절하거나 은퇴하거나 죽는다고 합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다 올라가서야 나 사다리 이곳에 세우면 안 됐었는데 엉뚱한 벽에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가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남들이 얘기한 거에 따라서 사다리를 세웠는데 막 열심히 올라가서 살아가다가 중간에 50이 넘어서 나 인생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나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라고 하는 부터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꿈을 접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꿈마저 접으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새로운 걸 하거나 뭔가를 시도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다른 거 해봤자 똑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꿈을 접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지금 어떻게라고 하는 거를 라스가 할 테니까 무엇을만 적으라고 합니다. 라스에 검색어를 넣어주는데 그 검색어가 뭐냐? 목표라고 하거든요. 일거리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스는 어떻게 이룰지 답을 스스로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목표 노트 만들라고. 내 목표를 묘사하거나 구성하거나 상징하거나 설명하는 그림, 이미지 또는 글을 수집한다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버킷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목표리스트, 감사일기 속에도 목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모든 걸 다 동원해보라고 합니다. 라스는 프로그래밍 내용과 관련된 걸 기가 막히게 포착한다고 하거든요. 목표 목록에 항목만 추가하면 관련 정보가 사방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찾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잡을 갖고 있잖아요. 너무 공감적인 말이 있습니다. 잡은 파산을 겨우 면한 상태, just of broke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갖고 있는데 이게 돈벌이냐 밥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밥벌이야 하는 잡을 갖게 되면 우린 겨우 파산하는 정도의 면하는 정도의 근근히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목록 만들기 이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에 생각을 옮겨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 쓰는 거는 생각 하나하나 독립적 결정체로 굳혀서 다른 생각들과 분리해 숙고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스파게티 막 뭉쳐있는데 한 줄 한 줄 빼놔야 되잖아요. 그건 종이에 적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키보드로 글씨를 쓰는 거는 8가지 손가락 운동만 수반하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뇌신경 연결망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손글씨는 최대 10,000가지 움직임을 수반하고 뇌 수천 개의 신경회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손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은 명함 뒤에다가 목표 10가지 적어놓고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목표 목록을 읽고 또 읽어보라고 합니다. 각 항목이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지 여부가 선명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항목을 더하고 빼면서 목록을 계속 수정해 나가자고 합니다. 얼마 지나면 목록에서 탈락하지 않고 매번 살아남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평생 내 성취할 목표가 되고 이게 나의 비전이 뭔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보험왕 출신 억만장자이자 성공행동연구가 폴 제이 마이어가
목표 설정과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인의 4%가 목표와 계획을 글로 확실하게 써놓았고 10%가 인생의 목표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고 60%가 목표 설정은 고려하고 있지만 해야지 하면서 금전적인 돈 버는 거에서 급급하게 머무르는 사람들이고 27%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의 그인 사람 백지 상태였는데 다음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3%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글로 확실하게 써놓은 사람들. 10%는 적당히 부여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그냥 이렇게 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10%는 적당히 부여했고 아까 목표 설정 고려하고 있지만 그냥 돈벌이에 밥벌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서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목표 목록을 만들어서 직접 손으로 써라고. 진정한 커리어 패스, 인생 미션을 찾고 싶은가요? 우리가 경력을 찾고 싶거나 내 천직을 찾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열중한 일이 있었나? 기회가 되면 보수 없이도 돈 없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나? 있었다면 무엇인지 과거를 생각해보고 내 관심을 사로잡았던 건 뭐지? 나를 흥분시켰던 것은 뭐지? 내게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고 나를 뿌듯하게 했던 건 뭐지? 나의 인생 미션 또는 진정한 커리어는 바로 여기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보수 없이도 하고 싶은 만큼 좋고 동시에 보수를 받고 할 만큼 잘할 자신 있는 거 한 가지만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고 싶습니까? 이렇게 요약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목록 작성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내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이든 목록에 올려보라고 합니다. 10가지, 100가지. 가급적이면 10가지 이상을 고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 목록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바뀌고 탈락하고 다시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목표를 성취하다 보면 우리가 10가지 중에 2가지는 적어도 하게 되는데 딱 2가지만 적어 놓으면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벽을 만들게 된다고 하거든요.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게 있다. 인생의 결정권 확보도 내 결정에 달렸다. 지금 하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결심하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목표 목록 작성에 착수하라고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아침 먹고 나서도 아니고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아니고 지금 하라고 합니다. 미루다 보면 더는 남은 시간이 없음을 깨닫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지금 이제 밖에서 창밖에서 매미가 엄청 울고 있는데요. 조만간 선선해지면서 귀뚜라미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2024년도 곧 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3년 지나기 전에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고 싶다면 거기가 어딘지 결정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정을 바로 지금 하라고 꼭 얘기합니다. 문제에 밀리지 말고 꿈을 밀고 나가라고 이 저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